지난 시간에 비대칭 알고리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각 사용자가 키를 2개 유지하고 하나는 공개하고 하나는 비밀스럽게 유지한다. 그래서 대칭 키와 달리 키를 비밀스럽게 교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개 키는 비밀스럽게 줘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줘도 돼. 근데 문제는 그 공개 키가 해당 사용자의 공개 키인지는 뭔가 확인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필요한 거죠. 그 메커니즘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인증서라는 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정부에서 이 키가 이 사용자 것이다 라고 보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이라 그러고 아무런 인증기관에서 발급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을 쓰고 있죠.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공개키를 사용하기 전에는 인증서를 통해서 그 공개키가 해당 사용자의 공개키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 확인하는 절차는 4단계로 거쳐진다. 그래서 이 전자문서는 전자서명을 해서 만들어지고 되는데 정보가 있고 이 정보에 대한 서명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명값을 이 정보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인증기관이 발급한 것인지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명을 확인하게 되는 거고 이 서명은 전자서명이라는 것은 또다시 공개키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키에서는 우리가 공개키로 암호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개인키로 암호할 수도 있죠. 그래서 공개키로 암호하는 것은 비밀성을 어떤 제공할 때 쓸 수 있는 거고 개인키로 암호하게 되면 비밀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전자서명하고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전자서명도 공개키 방식으로 보통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서명에서 이 서명값을 만들게 되는데 얘를 확인하려면 CA의 개인키로 만들었기 때문에 CA의 공개키가 필요한 거고 또 공개키를 확인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한 거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가고 뭐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명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용도를 확인하고 폐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런 4가지 단계를 거쳐서 인증서가 유효한 것이면 우리가 그 인증서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매번 인증서를 사용할 때마다 이 4가지 단계를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1번과 3번은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보통 똑같은 용도로 다시 또 사용할 때에는 2번과 4번만 해도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인증서들은 보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먼저 요 서명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요 CA가 이거를 만들어 주게 되는데 이 CA가 맞는 건지 확인하려면 CA의 공개키가 필요하고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인증서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가적인 어떤 기능들이 또 어떤 서버들이 또 기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이제 PKI라고 합니다. 공개키 기반 구조. 그래서 공개키를 우리가 활용하려면 공개키 기반 구조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잘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이고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정책이 때문에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거죠. 많은 사용자들이 인터넷 뱅킹을 하기 위해서 다들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이 PK가 많이 잘 구축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PKI에서의 어떤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인증기관이 되겠습니다. 인증기관. 인증서를 발급하는 인증기관인데, 그러면 요 서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발급한 그 인증기관의 공개키가 필요하고, 그 공개키는 또다시 이런 인증서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증서를 확인해야 되겠고, 또 그 인증서를 확인하려면 그 위에 있는 또 위에 있는 기관을 또 필요하게 되겠고, 또 위에 이렇게 이제 어떤 신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어느 선에서는 끊어질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계속 뭐 예를 들면 학교는 교육부는 정부가, 그럼 정부는 그 다음에 또 누가 인증을 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런 문제들,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구축이 되고, 다른 나라는 어떻게 신뢰관계를 또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구조를. 그래서 그것을 PKI 신뢰 모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예부터 좀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요즘은 또 이게 행정안전부인지 또 미래부인지 좀 이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역할들이 바뀌어가지고 이 그림이 정확히 맞는 건지 제가 확신이 안 서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게 지금이 안전행정부구나. 안행부죠. 그거 내가 바꿨던 것 같은데. 네? 아, 내 PDF는 안 바꿔놨나? 그렇지. 내가 수정을 좀 했는데, 이 파일은 또 수정한 파일은 또 그 스카이 드라이브에 안 올려놨구나. 그래서 지금은 그 우리나라의 인증서 발급과 관련해서 최상위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 기관이 안전행정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문서들 보면 미래과학부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요번에 이걸 갱신하면서 좀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래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떤 우리나라 정부 기관 그 부처들 중에 어느 한 곳에서 안전행정부 아니면 미래과학부에서 하겠죠. 둘 중에 하나에서 하게 되겠고, 두 가지로 그 밑에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사용하는 쪽과 그 정부 내에서 사용하는 쪽으로 나눠져 있고요. 얘는 실제적으로는 요거는 아마 미래과학부로 안 가고, 이거는 여전히 안행부 안에 있는 어떤 그 세부 기관에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쪽들은 이제 정부 관련된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이고, 요쪽은 민간이고, 요 민간에서는 그 부처 아래로 있는 것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인터넷진흥원이 아니라 그 이명박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우리와 제일 관련이 있던 부처가 원래 뭐였죠? 예, 정보통신부였는데 그게 없어짐으로써 대단히 지금 IT 쪽에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지금도 창조경제 해가지고 순전 창조경제 뜯어보면 다 소프트웨어 얘기고 IT 얘기인데, 그 IT를 좀 집중적으로 담당할 부처가 좀 애매모호한 상태죠. 물론 또 미래과학부라는 걸 만들어 놨긴 했는데, 그게 좀 이제 정부의 어떤 그 대통령이나 고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조금 접근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인터넷진흥원이라고 안 돼 있고 정보보호진흥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통합이 되어 있어서 약간 또 그런 면에서 정보보호를 원래는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독립적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부서에서 정보보호 관련된 일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있는 거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는 그런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요 아래 하위에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5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맞나? 5개? 예, 5개가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코스콘 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발급받는 데가 금융결제원일 겁니다. 인터넷 뱅킹 할 때. 또 증권과 관련돼서는 이제 코스콤 뭐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가입자가 여러분이 여기에 위치해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그 인증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는 저의 인증서를 확인하려면 그것을 발급한 금융결제원의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를 확인하려면은 민간 최상위인 요 루트 CA 거가 필요하고 루트 CA 거를 이용하려면 또 위에 거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기서 끝날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위에 또 그 하나가 더 있는지 정확히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위에 있고 어쨌든 올라가다 보면 더 이상 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될 수 있는데 본인이 본인을 인증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본인이 본인을 인증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 기관을 인증하는 기관이 따로 있지 않고 그 자체로 처리가 됩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거 외에는 또 여러분 생각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은 없겠죠. 어떤 사람을 보증할 때 그 위에서 해주고 얘를 보증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어떻게 가다 보면 끊겨야 되겠죠. 그래서 그 끊기는 것 때문에 여기서 얘도 그럴 거고 아마 얘 위에 뭐가 있으면 어쨌든 맨 위에 가면은 그거는 누군가가 또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서 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아니 하는 건데 우리 만들면 똑같은 문서를 만들죠. 내가 만들고 키를 가지고 인증서 키로 또 서랑 똑같은 모습의 인증서를 만들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내 모델상의 한계가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게 안전하다고 우리가 가정하면 이렇게 계층 구조적으로 어떤 실내 모델을 이루어지는 거죠. 뭐 학교 있고 교육부 있고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 지금은 이 민간 쪽에서는 요 최상위 기관이 있고 거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쿼터들을 나눠서 이런 용도로 쓰고 우리가 범용 인증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발급한 것은 요 용도로만 쓸 수 있게 또 제한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요 그림을 빼고 요 상호 인증 쪽을 빼면은 그냥 요 모습은 우리가 그 자료 구조 형태로 생각하면 어떤 구조가 돼요? 트리 구조가 되는 거죠. 트리 구조가 되고 올라가다 보면 루트가 있는 거고 루트는 자기 혼자 자기가 이렇게 승인하는 형태로 가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를 이렇게 또 그 계층 구조로 형성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레벨이 깊어지죠.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쪽 민간 쪽 또 이쪽 정부 쪽 두 가지가 이렇게 트리가 따로 이렇게 트리가 분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같은 트리에 있지 않은 애들을 인증할 수 있느냐? 그 얘기는 여기에는 없는데 상호 인증이라는 메커니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인증이란 어떤 개념이냐면 이 친구를 보증해주고 이 친구가 나를 보증해주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여기가 뭐 대한민국이고 여기가 미국이다.
인증기관이 하나다. 이렇게 간단하게 놓고 생각을 하면 여기 뭐 철수가 있고 여기 앨리스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철수가 앨리스의 인증서를 확인하고 싶어요. 확인하고 싶으면 이 앨리스의 인증서는 누가 발급했겠어요? 미국 기관이 했겠죠. 그럼 미국의 공개키를 인증서 요 기관 CA, 미국 CA의 인증서를 가지고 요걸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 CA가 미국 맞는 건지를 확인하려면 또 미국 가야 되잖아. 그렇게 해봤자 신뢰가 형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 대한민국 기관이 미국의 기관을 인증해주는 별도 또 서명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철수는 얘를 확인하려면 요 인증서를 가지고 확인을 하고 요 인증서가 맞는지 보기 위해서는 요 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관이 요거는 미국 인증서가 맞다라고 보증해주는 상호 인증서를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앨리스도 철수 거를 확인하려면 요 CA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요 CA를 확인해주는 미국에서 또 요 CA는 대한민국 CA가 맞다라고 확인해주는 그런 상호 인증서를 서로 받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공주대가 있다. 그럼 공주대 총장이 우리 학교로 승인해주고 우리 학교 총장이 공주대 승인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공주대 학생이 우리 학교 학생을 인증할 수 있고 우리 학교 공주대 학생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상호 인증 서로 인증기관끼리 요 인증서는 그쪽 인증기관에 맞다라는 것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가입자들은 또는 여기 있는 기관들은 얘만 신뢰를 하면 얘가 신뢰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키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 구조 측면에서 보면 트리 구조로 되어 있고 트리들을 서로 그 위에 있는 꼭대기 있는 루트들이 서로 상호 인증을 해줘 가지고 확인이 되겠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여기 있는 어떤 모델에서 다른 데에 있는 애들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증을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저쪽 요 인증서는 미국 CA 기관이 맞다라는 걸 인증해주고 반대로 이쪽에 해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절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상의 뭔가 하나를 만들어 놓는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얘네 거를. 얘가 발급한. 그런 것을 근데 서로 해주는 거니까 그거 상호 인증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기관도 저쪽 기관도 이쪽 기관을 상호 인증해가지고 그 인증서들 가지고 확인. 어쨌든 간에 이런 하나의 인증서를 확인하려면 그걸 발급한 사람의 인증서를 확인해야 되고 이게 올라가게 되고 이런 구조가 되겠고 꼭대기 가면 더 이상 갈 게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또 같은 트리 내에 있지 않으면은 거기가 자기가 있던 정보도 가지고 확인이 안 되니까 다른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그것은 여기 있는 쭉 라인 쭉 아니라 상호 인증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좀 처리하고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크로스 서티피케이션이라고 개념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단계를 확인할 때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고 인증서의 폐지 여부는 매번 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언제 폐지될지는 우리가 그렇고 이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카드의 분실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왜 폐지가 필요한지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 폐지라는 유효기간이 아직 유효한 그런 것인데 그 유효기간 내에 더 이상 쓰면 안 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개념이 필요한 거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 신용카드도 내가 1년짜리 유효기간 받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데 그 기간까지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내가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안 쓰겠다. 그렇죠? 그때는 신용카드는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 인증서 폐지 목록, 폐지에서 이게 인증서가 메카닉. 그럼 여러분들 신용카드나 뭐 직불카드나 이런 거 쓸 때 그게 아직 유효한 카드다라는 건 어떻게 판별하죠?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 뭐 편의점 가서 여러분 직불카드를 쓴다든가 신용카드가 있으면 신용카드를 쓴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편의점이 그 직원이 그냥 확인해, 눈을 보고 확인해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신용카드 정보가 어디로 가? 뭐 신용카드 회사든 어디든가 가겠죠. 가고 거기서 그 정보를 받아서 얘가 안 되는 건지를 확인해 승인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마찬가지로 우리 인증서를 확인하기 전에 문의하는 거지. 어딘가에 어떤 서버에 문의를 해서 이 인증서는 폐지된 거냐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yes or no 하면 이 인증서 이게 예전에 인증서가 처음 이렇게 도입되고 사용됐을 때 그리고 지금도 그런 방법도 있는데 우리 생각하면 그렇게 하겠죠. 그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지금까지도 쓰고 있냐면은 인증서 폐지 목록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인증서 폐지 목록이라는 거는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 목록에는. 폐지된 애들이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인증서를 확인할 때 뭘 가지고 와야 돼? 서버에 있는 폐지 목록을 갖고 와서 내가 거기랑 대조를 해야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런 방식을 계속 써왔어요. 그리고 폐지 목록을 다 발급하는 게 아니고 어떤 주기적으로 개념이니까 약간은 또 그 업데이트가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죠. 그러면 이 폐지 목록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럼 폐지 목록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 우선 두 가지를 한번 짚어 넘어봅시다. 폐지 목록을 조작할 수 있으면 문제 될까 안 될까? 되죠.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애들을 쓰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폐지 목록을 조작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폐지 목록이라는 걸 만들더라 하더라도 아무나 만들 수가 없어야 되겠죠. 누가 만들겠어요? 인증기관이 보통 만들겠죠. 아니 그런 수준의 기관들이. 즉, 이 폐지 목록 어떤 보호 못하게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빼낸다든지 또는 거기에 안 들어있는 것을 넣어서 넣게 되면 사용하기가 불편해지고 이미 폐지돼서 안 사용할 그런 면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안 써 있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증기관이 발급한다고 했으니까 왜 인증기관이 발급하고 어떤 식으로 발급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폐지 목록이라고 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게 클까요? 별로 안 클까요? 클 것 같아요? 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별로 안 클 것 같다. 자, 인증서 하나가 폐지됐어요. 그러면 그 인증서 폐지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폐지 목록에 인증서 자체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뭐만 들어가면 돼? 그렇죠. 뭐 일련 번호가 있으면 시리얼 번호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뭐 폐지 사유, 폐지 날짜 이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의 어떤 카드가 인증서가 폐지됐을 때 그 하나당 유지된 정보는 많지는 않겠죠. 1년 번호 하나, 32비트 하나. 뭐 그 정도 될 수도 있으니까 미니멈으로 가면 그렇죠. 그런데 한 번 폐지 목록에 들어간 어떤 정보가 평생 폐지 목록에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죠. 그럼 언제 빠져나가? 그렇죠. 유효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폐지 목록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유효기간에 유효는 한데 유효기간은 아직 있는데 사용하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 인증서 폐지 목록을 갱신할 때 새로 폐지된 애들이 들어오기도 하겠지만 기존에 있던 애들 중에 더 이상 거기에 유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폐지된 모든 애들을 계속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이 목록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다 늘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그리고 보통 그 유효한 것보다 폐지된 거는 적겠죠. 뭐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또 꼭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응용 서비스를 만들 때에도 뭐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애들을 뭐 그런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가지 방법이 배드 리스트고 하나는 리스트. 는 어떤 방식이에요? 배드 리스트를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분들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정보보호 수업에서 사용되는 이런 어떤 서비스들이 필요한 서비스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이나 뭔가 만들 때에도 여기에 등장했던 개념이나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만들려는 정보보호는 아니더라도 만들려는 서비스 것일 수도 있고 받아들여주면 모든 분들이 다 정보보호로 진출하고 뭐 그럴 분들 아니잖아. 여기에서 있는 개념들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그 개념들이 꼭 정보보호에만 이렇게 있는 개념들이 보통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증서 폐지 목록은 어택이 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폐지 목록이 무한정 커지지 않는다라는 거. 왜 안 되냐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 이 폐지 목록 쓰는 것보다는 OCSP라고 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인증서가 유효합니까? 그러면 단말 형태로 서비스를 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증서 폐지 목록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런 OCSP를 쓰면 온라인 서버를 쓰면 문제는 온라인 서비스가 동작을 안 하면 확인이 안 되겠죠. 근데 만약 인증서 폐지 목록을 우리가 쓰고 있으면 인증서 폐지 목록은 한번 예전에 뭔가 봤을 테니까 어떤 뭐 일주일 전 거 하루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또 우리가 온라인 서버를 쓴다는 것이 모든 문제를 그렇게 쉽게 해결하는 문제는 아니다. 또 이런 온라인 서버로 가면 이제 가용성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공개키 기반 구조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기관들을 이제 나열하면 이제 등록기관, 인증기관, 아까 OCSP 같은 검증기관 이런 기관들이 있고요. 인증기관은 또 이렇게 계층 구조로 이렇게 쭉 물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증서들을 발급하고 이루어지냐면 가입자가 바로 인증기관에 가가지고 인증서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등록기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기관을 통해서 발급을 필요하다. 여기서
이 사용자의 필요한 등록기관에 해주는 역할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 인터넷 하기 위해 인증서에 발급받죠. 그러면 등록기관은 은행이 되는. 왜냐하면 여러분 서비스면 인터넷 뱅킹을 쓰더라도 최초에서는 가서 뭐 신분증도 보여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 뱅킹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와도 마찬가지로 가서 뭔가 그런 다음에는 이제 뭐 이런 그 증권거. 그래서 그런 등록기관이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보통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내가 신원을 확인한 애가 맞다. 이 정보에 대한 공조가 필요한 거죠. 인증기관이랑 등록기관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결제원과 금융결제 CA가 되면 개별 은행들이 등록기관 신원을 오프라인으로 등등으로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등록기관은 우리가 둘 수가 있죠. 학교 같은 경우도 학생들 이용해 뭔가 인증하면 등록기관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신원이 확인된 애에 대해서는 이제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요. 원래의 그 공개키 기반 구조 개념에서는 여기 이름이 빠졌네. 이 리포지토리라고 하는 개념이 원래 있어요. 전화번호부 같은 리포지토리. 근데 실제 지금 현재는 요걸 안 쓰고 있어요. 원래는 말씀드렸듯이 이 인증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은 내가 공개키와 개인키 쌍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개키가 내 것이라는 것을 인증기관으로부터 보증받은 거거든요. 그럼 보증받고 나서는 인증서를 사용자한테 주는데 이 인증서는 굳이 사용자가 꼭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증서를 이렇게 전화번호 같은데 어디 서버에 다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래서 저한테 비밀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러면 공개키 방식으로 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저의 공개키가 필요하죠. 받으려면 요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데 김상진 거, 뭐 거, 누구 거. 근데 않고 있는데 원래 가면 이런 어떤 리포트 전화번호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어떤 사용자의 거기 가서 요청하면 인증서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원래는 모델을 생각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던 거죠. 그런데 실제 세계의 그 인증서들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리포지토리를 하고 있는 거죠. 굳이 꼭 필요가 없어서. 왜냐하면 지금 개인과 개인 간의 인증서를 활용하는 어떤 응용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인증서들은 뭐 인터넷 쇼핑몰과 쓴다든지 인터넷 뱅킹할 때 쓴다든지 증권할 때 쓰는 거지. 저랑 학생 간에 학생과 학생 간에 서로 어떤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메일을 어떤 서명을 해가지고 주기 위해서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면 내가 매번 내 인증서를 주는 방식은 그런 거지. 또 이쪽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도 번거롭죠. 나한테 메일 주고 싶은데 메일 주기 전에 나한테 아니면 뭔가 문자를 줘서 공개키를 달라고 하기가 번거롭죠. 그냥 어디 가면 또는 서버 가면 김상진 검색하면 인증서가 나오고 다운받아서 그거 아무 나한테 주면 더
그래서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자를 거의 안 하고 있고 활용하지 않고 이 역할이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검증기관은 아까 얘기했던 그 인증서를 확인하는 절차가 4단계 좀 복잡한 것을 대행해주면 좋냐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내가 이 인증서가 있는데 이게 유효한 거냐 라고 요청을 하면 얘가 4단계를 다 해서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VA라고 하는 것이 그 4단계를 다 해줄 수도 있고 아까 봤던 OCSP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의 폐지 여부만. 그래서 인증서를 쓰려면 이와 같은 기관들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 여기서 이런 것들이 동작할 때 필요한 것들이 법률입니다. 법. 그래서 인증서 관련된 법률이 체계적으로 규칙들이 그래서 정도 됩니다. 인증 관련된 정규 인증서를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런 거는 그런 게 바로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발급받는 게 유효 기간이 여러분들 안 돼요. 그럼 그 누군가는 것이 폴리시 정책입니다. 정책 여기에 이제 이런 알고리즘을 쓰는데 그게 정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뭔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벌을 받을 수 있는지는 법률로서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보 하면 어떤 우리가 법으로 이죠 우리가 방지할 수가 없는 거지. 누가 살인한다. 이거를 어떻게 막을 수 있잖아. 마이너스처럼 미래 가지고 보호를 하는 거고. 에도 마찬가지. 있더래 해더라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걸 보조 필요한 바로 법률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이런 책임을 받는다. 그것으로 효과는 그것도 어떤 그런 일 계실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이게 오늘은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